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주택법 하고요. 그리고 농지법 해서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14페이지 펴주시고요. 514페이지. 자,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주택을 건설한다. 건설 쪽에서는 뭘 배웠냐면 시행자를 뭐라고 했다?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결성이 되죠. 사업주체는 국가도 있고 민간도 있다. 국가는 등록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비등록 사업자 그랬고요. 민간은 등록받아라 그래서 등록사업자 그랬죠. 사업주체가 가장 먼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사업계획 승인 그랬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죠. 그런 다음에 공사 끝났습니다. 사용 검사를 받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이 다 건설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건설한 주택을 공급하자 이거예요. 주택을 건설했으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로 건설 쪽보다는 공급 쪽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514페이지 주택 공급이 나와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도표가 있을 겁니다. 박스 1번 한번 볼까요?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괄호속을 좀 피해볼까요? 사업주체는 어디서 끝나나 이게? 한참 봐야 되겠네. 끝나는 데 찾았습니까? 사업주체가 한 5줄쯤 내려가면 있네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는 국토부령에 전한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그랬어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승인을 뭐라고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라고 해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아라 이거예요. 이 승인은 시군구에게 받는다. 이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라고 해요. 승인하게 되면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뭘 확인하느냐? 공정을 확인한다. 자, 사실 그렇습니다. 입주를 모집할 때는 전혀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는 입주를 모집할 수 없어요. 기초공사나 골조공사의 일정 비율을 맞춰야만 입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유령회사 하나 딱 차려놓고요. 공정을 전혀 하지 않은,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가짜로 모집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분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졌는지 안 졌는지 공정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시군구가 확인한다. 그래서 공정 확인이 됐을 때 승인해 주면 승인 받고 나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첫 줄 다시 보면 사업주체는 그랬는데요. 괄호 속에 공공사업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국가 등인 사업주체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확인받지 않습니다.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세요. 이걸 무슨 승인이라고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라고 해요. 뭘 확인한다? 공정을 확인한다. 그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제2절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옵니다. 그 밑줄 딱 쳐놓으세요. 제2절 분양가 상한제의 뜻이 뭘까요? 분양가를 최한선을 정해놓는 거죠. 평당 분양가의 맥시멈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정했다면 분양가를 1,000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싸게 공급된다? 비싸게 공급된다? 싸게.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싫어하고 소비자는 좋아하겠죠. 그럼 이걸 싸게 매입해가지고 되팔게 되면 상당한 전매 차익이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전매 제한 대상이라고 적자.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전매라는 것은 분양권을 되파는 거죠. 이걸 일정 기간 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의를 한번 볼까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니 이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 박스를 보잔 말이에요. 1번에 공공택지 밑줄 딱 쳐놓고요. 2번에 공공택지 외에다 밑줄 딱 치자.
공공택지 외라면 민간택지 좀 보시면 돼요. 그럼 1번과 2번 어떤 게 더 투기가 많다고 그랬죠? 공공택지죠. 1번에 공공택지가 투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에는 단서 규정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공공택지는 모두 다 분양가 상한 이 뜻이에요. 땡땡하고 모두라고 적으세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모든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2번에 공공택지 외를 보자. 이것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땡땡하고 일부라고 적자.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지역은 투기가 덜하니까 일정 지역만 분양가 상한을 적용한다. 그래서 어디에 심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주택법상의 심의기구입니다. 법마다 심의기구는 다르죠. 주택법상의 심의기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럼 공공택지일 때는 몽땅 다 분양가 상한, 공공택지 외일 때는 일부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럼 한 장을 잠깐 넘겨봐요. 그 일부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51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518페이지. 괄호 1번 제목을 보니까요. 공공택지 외의 지역의 지정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택지 외라면 이 박스에 있는 기준에 해당할 때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 공부 안 하겠습니다. 개정될 수 있거든요. 이 주택법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개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놔뒀다가 확정됐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공공택지에서는 몽땅 다. 공공택지 외일 때는 이런 일정 지역일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이것만 확인하시고요. 다시 전 페이지로 오십니다. 이제 다시 516페이지 볼까요? 516페이지. 맨 위로 가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개 나오죠. 이 3가지는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죠. 이걸 도생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분양가 상한을 적용 안 할까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면 아무도 이걸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에다가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면 건설회사가 안 지으려고 해요. 그럼 공급이 활성화 안 되겠죠. 그래서 땡땡하고요. 공급 활성화. 도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요. 법의 이름은 제끼시고요. 경제자유구역 나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심의 의결했다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하면 인천은 송도 지역이잖아요.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죠. 외자 유치 촉진하려면 아주 좋은 집을 지어야죠. 이런 데다가 만약에 분양가 상한을 지면 외자 유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2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3번 관광특구 나와 있고요.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이라고 돼 있죠. 해운대 가보셨죠, 여러분들? 요즘에 해운대 가보셨습니까? 요즘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그때만 해도 이 배낭을 메고 여기를 한번 놀러 갔었어요. 가니까 아주 허름해요.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갔죠. 해운대 하면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변이 되게 쪼만해. 쪼만하고 더럽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애들하고, 우리 집 애들하고 한번 휴가를 갔어요. 가니까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싹 달라졌더라고요. 해운대 쪽에 높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바다 위에 그냥 도로가 막 지나가고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워낙 더웠죠. 무지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해변가 걷다가 발바닥 들 뻔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즘에 해운대 가면 관광 특구입니다. 높은 아파트가 많아요. 이런 데는 왜 분양가 상한을 적용 안 할까? 거기다 럭셔리 주택이라고 적자. 영어로 적자. 럭셔리 주택. 호화주택을 짓는 거예요.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나 또는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호화주택입니다. 이런 데다가 분양가 상한을 적용하면 값싼 자재밖에 못 쓰니까 럭셔리 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도생하고요.
관광특구의 럭셔리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03번 제목 볼까요? 분양가격 공시라고 되어 있죠? 공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공시법 배웠잖아요.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땡땡하고요. 분양가 공개제라고 적자. 이게 흔히 얘기하는 분양가 공개제입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를 낱낱이 오픈시키자 이거예요. 건설회사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겠죠. 거품 빼기 위해서 분양가 공개제를 실시하고 있다. 뜻만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제 한 장, 두 장 넘기시고요. 두 장을 넘기면 520페이지가 됩니다. 제3절 제목에 주택 공급 질서 유지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을 다 줬습니다. 이걸 공급해야죠. 이때는 무주택자에게 질서에 맞게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 방안에 01번 땡땡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그다음 빨간 펜 밑주시고요. 별표 하나 딱 달아세요. 공급 질서 교란 금지인데 정확히 뭘 공급한다? 주택자가 빠졌죠.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해서 별 하나 쳐놓고요. 또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522페이지 02번에 땡땡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나와 있죠? 그것도 밑줄 치고 별표 하나 딱 세요. 자, 이제 제목을 숙지해야죠. 아까 건 제목이 뭐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지금 건요 저당권 설정 제한인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이랬습니다. 그전에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가 있고요.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는데 종전에는요. 교대 냈습니다. 요거 냈으면 그 다음에 이거 내고 그 다음에 요거 내고 그 다음에 이거 내고 정확히 지켜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수험생들이 알게 된 거예요. 수험생이 알게 되고 작년에 요거 나왔네? 이거 안 하더라 이거예요. 안 하고 이걸 하더라. 이걸 또 출제자가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교대 안 내이제요. 지금 꿀린 애들입니다. 이거 냈다 또 냈다 또 냈다 해서 이거 또 내죠.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직은 몰라요. 개정안이 있다면 그게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돼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우선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는 뭐냐면 주택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급할 때 무주택자에게 질서에 맞게 공급하라는 얘기죠. 이 질서를 교란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런 말이 법에 딱 나오면 강력 규제라는 얘기죠. 뭘 글 써요? 쓸 필요 없어요. 왜 누구든지라 줄칩니까?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소위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이 딱 들어가면 강행규정이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다음의 증서지위가 나옵니다. 다음의 증서지위는 보나마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일 겁니다. 이것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 동그라미. 또 양수할 수 없습니다. 양수 동그라미. 또는 이를 알선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알선 동그라미. 또는 양도, 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안 됩니다. 광고 동그라미.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공급 질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알선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중개사. 중개사와 직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읽은 것 중에서 괄호 속을 좀 볼까요? 괄호 속에 상속과 저당은 제외라는 말을 찾으세요. 그걸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상속과 저당은 제외입니다. 즉, 상속과 저당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은 왜 봐줍니까? 포괄적 승계니까 봐준다. 저당은 왜 봐준다? 저당권 실행이잖아요. 꼬간 돈 받겠다는 거니까 이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스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입니다. 자, 1번 보면 주택 조합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되어 있어요. 조합원이 되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기잖아요. 이걸 양도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상속과 저당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또 주택 상환사채 들어보셨나요?
지난주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주택 상환사채. 전혀 기억이 없어요. 뒤에서 제가 강의했어요. 확인시켜 드릴게. 찾아야 되겠네. 여기 나오네. 507페이지 잠깐 펴봐요. 507페이지. 여러분들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으로 갚겠다라는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이건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명이죠.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에요. 기명증권이니까 이름을 기재하게 되고 양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양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번에 입주자 저축증서가 나옵니다. 예전에 청약저축 같은 거 양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교차로 같은 데 뻐젓이 광고를 내죠. P500을 줄 테니까 청약저축 넘겨라. 이런 게 막 흔히 있었어요. 이게 절대 금지입니다. 공급질서를 흐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가번과 나번이 나오거든요. 가나 두 개를 묶어서 딱지라고 적자. 이걸 흔히 딱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면서 시군구가 확인서를 떼어주면 그걸 받은 그 철거되는 주인은 분양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새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도할 수 없다. 여기 이제 딱지라는 거죠. 나번 봅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휘할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여러분들 동네가 만약에 공공사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을 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떼어줘요. 그럼 이 확인서를 가지고 이주되는 곳에 가서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딱지죠. 이것을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과 저당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2번 위반의 효과입니다. 뭘 위반했다? 제목이 뭐였어 아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다 이거예요. 제목 몰라서 틀립니다. 이 문제는. 제목이 뭐라고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이걸 위반했을 때 효과입니다. 그럼 이걸 제일로 많이 위반하는 자가 누구다? 중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공급 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다. 그때는 셋째 줄 들어갑니다.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무효에다 밑줄.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니까 아직 신청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사전이라고 적자. 사전은 무효입니다. 무효 밑에다 사전이라고 쓰시고요. 또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획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라 밑줄 치고 사후라고 적자. 사전은 무효, 사후는 취소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로 하니 사전은 무효.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사후는 취소입니다. 자, 2번에 환매다 밑줄. 환매라는 건 돈 주고 뺏겠다 이거예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사업주체가 돈을 주고 그 주택을 뺏는 겁니다. 이걸 환매라고 한다. 그럼 사업주체는 언제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급한 날이 나올 겁니다. 환매가를 지급한 날 사업주체는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환매에서 취득 시기는 지급한 날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볼까요? 3번에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줬으니까 내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4번에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무려 10년이네. 뭘 위반했을 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하면 입주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10년이나 제한한다. 5번째 형사처벌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3년에 3천만 원. 여기까지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아주 깔끔하게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자, 제목이 일단 뭐라고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를 금지하는 게 있죠. 4가지. 양도, 양수, 알선, 광고는 금지. 그러나 허용되는 2가지. 뭐는 제외였죠? 상속과 저당은 제외. 3번째, 요것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하면 5가지. 사전은 무효, 사후는 취소. 환매할 수 있다. 돈 줬으니까 뺏을 수 있겠죠. 내줄 수 있다. 퇴거 명한다. 입주자 자격을 10년에 제한한다. 형사처벌은 3년에 3천만 원이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나와요.
자, 됐고요. 이제 두 번째의 조치를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나와 있죠? 거기다 땡땡하고요. 이렇게 적자.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입니다. 그것을 저당권 설정을 제한한다고 해요.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 잠깐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이 입주 예정자고요. 제가 이 집을 지은 사업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갈 주택도 있고 여러분들이 받아갈 대지가 이렇게 있어. 여러분들이 입주하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동의도 없이 이 집을 또는 이 대지를 은행에 막 맡겨요. 맡겨서 돈을 빌려 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아갈 주택 대지의 저당권 설정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한하는 기간이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길수록 좋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내용 봅니다. 사업 주체는 주택 사업에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 자, 형광펜 꺼내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색깔 딱 칠하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 괄호 속에 입주 가능일을 뜻하죠. 입주가 가능하니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날이 60일 색깔 딱 칠하자.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맨 끝에 60일. 뭘 할 수 없느냐? 박스에 세 가지. 1번 해당 주택 대지의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다. 담보물권 밑줄. 2번 해당 주택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한다. 이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2번이 바로 용익물권이죠. 3번에 해당 주택 대지를 매매 중개로 처분하는 행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는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담보물권, 2번은 용익물권이에요. 이 두 개를 묶으면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제한물권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 규정이 제한물권을 제한한다 이래야 돼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제한물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려고 저당권 설정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간을 다시 봅니다. 입주 예정자가 불안해할 테니까 길은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을 제한한다. 자, 기간 좀 확인해 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맨 끝에 60일. 이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을 제한한다. 그럼 보세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고를 하면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승인받으려면 신청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제일 먼저예요? 모집이 먼저예요? 공고가 먼저예요? 승인이 먼저예요? 신청이 먼저예요? 자,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공고해야 되잖아요. 공고하려면 승인받아야 되죠. 승인받으려면 신청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먼저예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빨간 펜으로 신청이라도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걸 문제를 낼 때 항상 입주자 모집일부터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틀렸고요. 또 이렇게 내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부터 따진다 그러면 틀려요. 승인 신청일부터. 맨 끝에 60일.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는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데 요 앞에 걸 조심하셔야 돼요. 신청일이 나와야 되고요. 뒤에 건 60일이에요. 요걸 6월로 바꿔낸 적도 있어요. X. 6월 뒤집어서 90일로 낸 적도 있어요. X. 정확한 날짜를 잡으셔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잡은 끝에 6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 2번에 허용해가 나오죠. 즉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대단히 순수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박스 1번 보면 둘째 줄에 주택 건설 작업에 융자를 받는다. 융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주택 구입 작업에 융자를 받는다. 융자 동그라미. 건설 작업이나 구입 작업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거예요. 세 번째,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사업 주체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변경이라 동그라미.
사업주체가 바뀌었으니까 변경된 사업주체도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융자와 변경은 예외 규정입니다. 2번 내려가서 부기 등기 보자. 부기 등기는 뭐 하는 겁니까? 주등기에다가 토를 달아놓는 걸 부기 등기한다고 그러죠? 자, 땡땡하고. 부기 등기를 왜 한다? 거기다 적자. 이중적인 안전장치.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꾸미기 위해서 부기 등기를 합니다. 그럼 부기 등기 내용은 1번에 나올 거예요. 저당권 설정을 제한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대지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나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등이 될 수 없다라고 소유권 등기에다가 토를 달아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부기 등기가 되겠죠. 그럼 부기 등기에서 중요한 건 2번이에요. 부기 등기 시기란 말입니다. 자,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 대지 나왔습니다. 대지 동그라미. 대지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 밑줄 딱 치고 대지에 대한 부기 등기는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하고요. 또 건설된 주택 나옵니다. 주택 동그라미.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 밑줄 딱 세요. 대지의 부기 등기 시기는 소유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문제를 적용할 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부기 등기 시기. 요것만 정확히 잡으면 돼요. 그 정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두 장을 넘깁니다. 이제 제 4절에 투기 과일지구가 나옵니다. 투기 과일지구도 많이 들어봤던 걸 거예요. 요것은 일단 목적. 주택 투기 방지죠. 주택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걸까요? 주택 투기를 막는 걸까요? 이건 주택법이니까 주택 투기로 국한된다. 토지 투기도 아니고요. 부동산 투기도 아닌 주택 투기입니다. 그럼 투기 과일지구는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자가 정한다. 국토부나 시도가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하급자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돼요.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꾸로 시도가 지정할 때는 상급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한다. 그럼 이게 지정되면 어떤 제한이 있을까? 되게 이제 투기과일지구는 서울 지역이랄지 과천, 세종시에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매를 제한합니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한다. 되파는 걸 규제합니다. 그다음에 LTV, 그다음에 DTI를 강화한다. LTV, DTI는 학개론 시간에 배우셨죠? LTV가 뭡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DTI는 뭐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이것을 대폭 강화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걸 규제하는 겁니다. 이런 규제가 바로 투기과일지구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투기과일지구의 지정권자부터 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밑줄 딱 치고요. 국토부나 시도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주거정책 심의를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주택법상 심의기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일정 지역을 투기과일지로 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투기과일지의 정은 목적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라 한다. 최소한 법이라 밑줄. 공법의 최대 원칙입니다. 규제는 최대한으로 하면 틀려요.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친다. 거기다 최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최소성의 원칙. 모든 규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다는 거죠. 자, 이번 지정 기준 나와요. 밑에 박스 보이죠? 이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일 때 투기과일지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투기과일지구는 해당 지역에 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이 안 나오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 주택 가격, 주택 보급, 주택 계획 등과 지역 주택 시장을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그랬잖아요. 무슨 투기라고요? 주택.
현재고요. 또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 미래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밑에 이제 박스에 숫자가 쭉 나올 거예요. 이런 기준에 합당할 때 투기과열지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개정 소지가 좀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뒀다가 나중에 할 텐데 이건 보나마나 주택 투기가 있으려면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 중에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투기가 있으려면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야 되죠. 이런 요건이 나와 있다. 요것만 도표에다 적어 놓으시고요. 암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때 투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괄호 3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는 투기과열지를 정했을 때 지취업시를 공고하고 국토부 장관은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군구에게 특광도지사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나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하급자 시군구에게 통보를 해줘요.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의 사실을 공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라는 걸 알리는 건 누굽니까? 알리는 거. 아니지. 사업주체잖아요. 국토부 시도가 정했으면 시군구에게 통보해준다. 그럼 시군구가 이를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건 사업주체가 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의 의견을 듣고 또 시도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거죠. 국토부가 지정할 때는 하급자 시도의 의견을, 시도가 지정할 때는 상급자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제5절에 조정 대상지역이 나옵니다. 작년에 신설된 거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은 목적. 투기가 과열되고 있거나 경기가 위축되는 지역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목적이에요. 과열된 곳은 시키고 위축된 곳은 활성화시키자. 그럼 이걸 지정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 지역은 투기를 잠재워야 되고 위축 지역은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건 동탄 이신도시랄지 성남이랄지 이런 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정되면 규제가 있어요. 어떤 규제가 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한다. 전매라는 건 주택을 되파는 거예요. 이걸 제한한다. 그다음 1순위랄지 재당첨 자격을 제한합니다. 1순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랄지 재당첨의 자격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이런 규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규제는 과열 지역에 이루어질까요? 위축 지역에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과열 지역에 규제를 하겠죠. 위축 지역은 규제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자, 조정 대상 지역 확인합니다. 자,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밑줄 딱 쳐놓고 국토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주거정책 심의를 10일 거친다고 돼 있죠.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밑줄.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축일까요? 과열일까요? 과열 지역이라고 적었어요. 과열 지역.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좀 이따 살필 겁니다. 과열 지역인데 이것은 최소한 범위로 하라. 과열 지역은 규제를 할 테니까 최소한 범위로 하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박스에 1, 2번 두 개로 나눠지는데 1번은 끝에 무슨 지역이라고 한다? 과열 지역. 2번은 끝에 뭐라고 한다? 위축 지역.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정이에요. 과열은 시키고 위축은 활성화하자. 이걸 조정하자는 의미에서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맨 밑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국토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할 때 미리 시도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아까랑 비슷하죠? 국토부가 정할 때 시도의 의견을 듣는다. 자, 넘기시고 괄호 3번을 좀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주거정책 시민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 조정을 해제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한다를 밑줄 치고요. 거기다 한 구절 받아 적자. 공법상 공법상 사유가 소멸되면 공법상 사유가 소멸되면 의무적 해제. 의무적 해제입니다.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해제한다. 그래서 뭐로 끝나요?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전매 제한 대상을 세 가지 한 거예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전매 대상이고, 투기과일지구도 대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도 대상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무슨 지역의 대상이다? 과열 지역이 대상일 것이다. 자, 이제 제 6절로 가겠습니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전매라는 게 뜻이 뭐라고요? 되파는 거죠. 이것을 일정 기간 규제함으로써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의의를 보자.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나왔네요. 주택에다 동그라미. 또는 주택 입주로 선정된 지위에다 동그라미. 셋째 줄 10년이나 밑줄. 10년 이내 전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주택법상의 전매 제한의 대상은 기존 주택도 되지만 입주로 선정될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합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있잖아요. 이것도 제한할 수 있다. 최장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제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에 1, 2, 3, 4 요 네 가지가 전매 제한 대상. 자, 형광펜 꺼내보자. 자, 1번에 투기과일지구 색깔 딱 칠하고요. 투기과일지구는 전매 제한입니다. 2번에 조정대상적 색깔 딱 칠하고요. 조정대상도 전매 제한이다. 3번에 부장가 상한제 색을 딱 칠하세요. 이것도 전매 제한이죠. 4번에 공공택지 외에다 색을 딱 칠하세요. 자, 여러분들 공공택지 외하고 공공택지하고 어디가 투기가 많다고요? 공공택지가 많은 거죠. 근데 여기는 공공택지를 안 써놓고 공공택지 외만 써 있잖아요. 의문점을 가져야지. 이상하다. 공공택지는 투기가 많을 테니까 당연 전매 제한일 텐데 안 써 있고, 공공택지 외는 투기가 덜할 텐데 왜 써 있을까? 안 궁금하세요? 하나도 안 궁금한 것 같아. 공공택지는 왜 안 써놨다? 아까 얘기했잖아. 분양가 상한제에 공공택지는 몽땅 다라고. 그죠? 공공택지는 몽땅 다 분양가 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3번에 분양가 상한제 안에 공공택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공공택지 외 중에서도 투기가 있을 만한 곳은 수도권일까요? 지방일까요?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라면 다소 투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4번에 공공택지 외라고 했는데 둘째 줄 끝부분 보세요. 수도권 외의 지역 나왔나요? 밑줄 딱 세요. 수도권 외의 지역 밑줄 쳤고요. 맨 끝줄 끝에 제외한다니라 밑줄. 맨 끝줄 제외한다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야? 공공택지 외는 수도권 외의 지역은 제외하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는 전매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 뜻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보자. 볼펜을 꺼내갖고요. 1번에 투기과일지구에 있었죠.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입주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만 전매를 제한한다. 지위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없어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위에 대해서만 전매를 제한한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도 지위에 대해서만 전매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는 밑에 줄 보면 위축 지역 나와 있죠. 그 밑에 줄 제외한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의 조정 대상 지역은 위축 지역을 제외하니까 과열 지역임을 뜻한다. 과열 지역일 때의 조정 대상일 때 전매 제한이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는요, 주택 및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제한합니다. 주택과 지위에다 각각 동그라미. 주택에 대해서도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한다. 그렇죠? 아니잖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랬잖아요. 주택 동그라미 치고요.
선정된 지위 이렇게 주택과 지위에 대해서만 전매를 제한한다. 네 번째, 공공택지 외도요 주택 또는 지위라고 돼 있잖아요. 주택과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제한한다. 각각 동그라미를 땅땅 쳐놓으세요. 지위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네 개 지역이 바로 전매 제한 대상이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제각기 다르겠죠.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도표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1년 6개월도 있고 6월도 있고 막 나와요.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533까지 연결됩니다. 이 전매 제한 기간은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어떨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잠깐 531페이지 와봐요. 바로 3번을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전매 제한기가 나오잖아요. 1번 과열 지역에 보면 1지역, 2지역, 3지역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이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1지역은 뭐 예를 들어 서울이다. 2지역은 뭐 동탄,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다고요. 그럼 이런 걸 시험에 내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만약에 제가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어요. 그럼 만약에 동탄 지역의 전매 기간을 물어보는 시험을 냈다고 쳐봐요. 그럼 동탄 지역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모르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 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역대 시험을 분석해보면 전매 제한 기간만을 따로 낸 문제는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종합지문에서 지문 1개 정도의 기간을 넣어놓은 적은 있죠. 그것은 답을 찾는 것과 전혀 무관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 중대한 결단을 내리자. 기간 굉장히 많죠. 이걸 다 하지 말자 이거지. 기간에다 다 X바 팍팍 치워줘요. 제가 나중에 개정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한두 개 뽑아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아직까지는 하지 마세요. 530항까지 다 거버리는 거야 그냥. 나중에 이제 현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참고해서 우리 지역이 몇 년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33페이지 맨 밑에 03번에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한 장 넘겨보세요. 박스에 7개 나옵니다. 요 7개는 전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목 다시 보세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그랬으니까 전매할 수 있는 거죠. 전매 가능 이렇게. 전매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일 거예요. 자, 우선 7개 중에 1, 2, 3 세 가지를 묶어주시죠. 자,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그랬습니다. 생업에다가 색깔 딱 칠하고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견으로 세대원 전원, 세대원 전원의 밑줄 딱 치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때 전매를 둘 수는 없죠. 전매 제한을 둘 수는 없죠. 팔고 갈 수 있게 해줘야죠. 다만 수도권 이전은 제외입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투기적으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봐줄 수가 없죠. 생업 잡았고요. 2번 상속 색깔 딱 칠하고요.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다. 세대원 전원의 밑줄. 그때는 빨리 팔고 갈 수 있게 해줘야죠. 전매 제한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대원 전원 밑줄 딱 치고요.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해외 색깔 딱 칠하자. 우리 식구 몽땅 다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해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전매 제한을 못 판다면 말이 안 되죠. 빨리 팔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업 나왔고요. 상속에다가 해외까지 잡았습니다. 4번 이혼 색깔 딱 칠하고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로 선정된 이전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는 빨리 이전시키자는 거죠. 5번째,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자가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을 받는다. 이주대책의 색을 칠하자. 공공사업으로 내 집을 뺏겼습니다. 이주대책 주택을 받았어요. 빨리 이주해야죠. 그때는 전매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주대책 잡았고요. 6번 부장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택지니까 이것은 전매 제한 대상이었습니다.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공매가 시행된다. 경공매라 색을 땅땅 칠하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전매 제한이었습니다. 그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 금융기로부터 융자를 받았다. 그 돈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 붙이겠죠. 그럼 제가닥 경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매 제한을 두지 않는다. 7번. 입주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증여라는 색깔 딱 칠하자. 누구에게 증여한다고요? 배우자 밑줄. 배우자는 민법상 무촌이잖아요. 무촌간 증여니까 봐주자 이거예요. 근데 전부 증여래요? 일부 증여래요? 일부라 밑줄. 일부일 때만 봐줍니다. 만약에 전부 증여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편법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증여할 때 봐준다. 자, 이제 정리하면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7가지가 있다. 생업, 세대원 전원 이전하죠. 그러나 수도권으로 가면 재미라 상속 세대원 전원이고요. 해외도 세대원 전원, 이혼, 이주 대책, 경공매, 그리고 징역. 이럴 때는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04번 마저 끝냅니다. 전매 제한을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환매한다. 돈 주고 뺏겠다는 거죠. 이때도 넷째 줄 지급한 날 사업주체는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매가를 지급하면 지급한 날 취득식으로 본다. 2번 처벌합니다. 3학년 3반, 3년에 3천. 그리고 포상금을 줍니다. 누구에게 포상금을 준다? 전매 제한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 그 자에게 포상금을 줘요.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응? 많이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꽤 많이 준답니다. 1,000만 원 정도.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출제 안 되니까. 1,000만 원 정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개 수수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개업 하면서 안경 쓰고 찾으러 다니세요. 1,000만 원이야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요 주택법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주택법 맞추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농지법 하겠습니다.